이 박지원 국정원장을 잘못 건드리는 것 같아요. 호랑이 꼬리를 밟지 마라. 내가 윤석열이랑 술 좀 먹어봤는데 내가 국정원장이니까 이야기 안 하는 거다. 바보 같은 짓이다. 근데 푸나님 우리는 캠페인을 해야 돼. 네. 왜냐하면 이준석이 국정원장 사퇴 요구하겠다 그랬거든요. 윤석열도 국정원 대선 개입이라 그랬거든요. 네. 저는 이분을 풀어줘야 된다고 저도 생각해요. 그렇게 그 입을. 국정원장이 끝나고 나서야 할 말 다 하실 테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셔야 돼. 그러려면 빨리 나오셔야 돼. 박지원 사퇴 찬성. 네, 저 사퇴 찬성. 나왔을 때 그리고 그 상상만 하더라도 되게 그 끌어오르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금 하태경, 이준석 뭐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 보면 진짜 겁이 많이 없구나. 하루 강아지 밥 무서운 줄 모르는 겁니다. 네. 윤석열은 나하고 술을 많이 마셨다. 입 다무는 게 일이다. 지금까지 봤던 여러 가지 워딩 중에 최고야. 윤석열을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걸로 만드는. 네. 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실 민주당 쪽이 너무 화력이 약하고 여러분 다 답답하지 않습니까? 이걸 일거에 우리의 답답함을 뻥 뚫어줄 그분. 그분이 오신다. 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한 가지만 좋은 일 좀 하세요. 그러니까요. 사퇴시키세요. 네, 사퇴 결의안 내세요.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박지원 원장 입장에서도 생각해봤을 때 그 SNS 음주 SNS도 많이 하셨던 분이 SNS까지 끊으면서 지금 엄청난 참고 각오로 들어갔는데 있죠. 근데 지금 이걸 건드리니까 명분까지 주고 굉장히 제가요. 기대됩니다. 박지원 원내대표가 음주하시고 트윗 올린 게 있어요. 막 욕한 거. 근데 그걸 제가 올리자마자 본 거예요. 그래갖고 전화를 했는데 안 받으시는 거야 원내대표께서. 그래갖고 제가 찾아가지고 결국은 내리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를 계보 1호라고 하세요. 그 사건으로. 비하인드가 박지훈 게. 그런데 중요한 건 나는 그 38층에 안 불렀단 말이야. 제가 정말 연합뉴스 나가서도 얘기했어요. 너무 섭섭합니다, 원장님. 그러니까. 조성은 같은 사람은 38층에 단독 부르고 왜 저는 38층에 안 부르십니까? 연합뉴스 TV에 나가서도 얘기했습니다. 옛날에 우리 의원님이랑 새날 아닌 다른 데서 방송할 때 실제로 전화 통화를 한번 연결한 적이 있었거든요. 박지훈 당시 근데 국정원장을. 근데 혼났어. 박지훈 국정원장이 최민희 의원을 당시에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말투가 왜. 그런데 혼났어, 너. 방송이라고 다 끊으셨어. 하여튼 어쨌든 간에 지금 박지원 국정원장이 그 조성은 씨를 만났다. 여기를 이제 윤석열 홍준표 측 캠프에 있는 사람이랑 만났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홍준표 측 캠프에 있는 사람도 일면식도 없다. 뭐 이필형입니다. 네, 이필형? 네. 서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지금 공방을 주고받고 있는데 아니 엮을 게 따로 있지. 네가 어떻게 나를 엮어. 천만아 이런 느낌이잖아요. 아니 그 경향신문에서 우연히 통화해서 인터뷰한 거 그 마지막이 그거잖아요. 내가 나가면 다 죽었어. 그러니까 빨리 나오세요. 기다릴게요. 그 이필영 조직 1본부장 그 사람이 과거에 국정원에 있었다고 지금 국정원 키워드를 어떻게든 엮어서 소설을 써보려는 그렇죠, 것 같은데 그렇죠. 택도 없는 소리고 오죽하면 이제 윤석열 지지율 떨어지니까 저런 식으로 다급해서 출구 찾는 것 같다는 얘기까지 홍준표 캠프에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 공주표 쪽에서도 이제 정치 잘못 배웠다. 어디다가 엮으려고 그러냐. 니들 한참 하수다. 니들 나라 상대 안 홍준표도 된다. 잘못 건드린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푸나님. 경선이 시작됐어. 홍준표의 입이 가동돼. 거기에 박지원 원장이 잘렸어. 그러면 박지원 원장이 사실 민주당 입당도 안 할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나오면 즉시 온갖 방송에 나가세요. 왜냐하면 돈 벌어야 되거든. 그리고 출연료도 많이 달라고 얘기까지 하신대요. 그러면 나오면 밖에서 화포가 나와. 안에서 나와. 그럼 정말 대선판이 축제 아닙니까? 축제?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정치판에 물타기는 횡행해요. 예를 들면 부부싸움은 똑같은 거야. 뭘 잘못했다고 따지면 저쪽이 너는 안 그랬어? 이게 물타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요거는 물타기가 진짜 새날이 만든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물타기가 안 되는 이유. 원액이 너무 진해서요. 그러니까 손준성이 연루됐어. 야, 근데 손준성 뻔뻔하더라. 나는 김웅한테 보낸 적 없다고까지 이야기를 하더만요. 다른 다 사람 나왔는데? 아니 그 말은 그 다 법적으로 계산한 말이죠. 손준성한테 직접 보내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손준성이 다른 곳에 보낸 걸 누군가가 또 있다는 얘기죠. 이거를 물어봐요 기자가. 답 안 해요. 그 침묵은
긍정으로 받아들여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손준성이 진짜 잘못하는 건 뭐냐. 그냥 내가 보냈다고 하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내가 보냈다고 해야 1대1이잖아. 그런데 제3자한테 보는 게 또 갔으면 한 명이 또 생겨. 이 사람도 또 아니라 그래. 그럼 또 다른 사람이 생겨. 그럼 어떻게 되냐. 조직이 되는 거잖아요. 성명 불상의 작성자가 있을 거고 그러니까 손준성 부하 직원으로 추정이 되죠. 그쵸. 작성자가 있을 거고 그 손준성은 지금 그러니까 조성은이 받아봤다는 보낸 사람인 것은 확실해졌어요. 그건 과학적인 거야. 그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쵸. 이게 이제 원액이 너무 진한 거고. 그러니까 뭐 박지원을 통해 가지고 물타기를 하려고 하는데 당하는 국정원장 입장에서 아니 국정원장이라는 게 국정원 밖으로 안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평상시 때도 자기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당이네 뭐네 하면서 이렇게 쌓아진 인맥들이 있으니까 국정원장 임기 끝나기 전에 만난 것도 먹여주고 그래요. 아니 제가요. 청기 누설을 하나 해야 되겠는데 사실 국정원이 국내 정치 정보 사찰을 안 해요. 네. 시간이 많아. 특수활동비도 많이 남아. 그러니까 이해했어? 이해했어? 네. 혹시 박지원 국정원장한테 밥 얻어 드시진 않으셨어요? 저는 많이 얻어 먹었죠. 아니 국정원장 시절에. 뭐 저는 38층 못 가봤습니다. 그런데 안 얻어 먹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38층이 중요해요. 됐냈어. 그런데 중요한 건 층수가 다르구나. 그렇지. 거기가 최고급인 거죠. 38이 최고급. 아무나 못 그냥 가는. 일반 한전씩 갔구만. 그러니까 그런데 10만 원짜리. 근데 중요한 거는 둘이 안 갔어. 단둘이 안 갔어. 네, 거기 2인이 더 있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1인이다, 예. 1인. 근데 지금은 이 사건을 약간 본류로 돌아가면 국정원과 검찰의 일종의 싸움이 될 텐데 그 정확히 말하면 공수처하고 저기 검찰하고 이 둘이 경쟁하듯이 수사해야 되는 구조가 놓여 있어요 지금. 그 윤석열의 검찰을 놓고 양 기관이 서로 싸우게 되는 구조가 놓여 있는 거예요. 여기 뭐 국정원이 개입할 여지는 없지만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과거에 국정원이 하던 일을 검찰이 과거에 푸나님 말씀대로 국정원과 검찰이 사실 티키타카 하면서 그 서울시 공무원 공작 사건도 벌인 거잖아요. 네. 간첩. 거기서 국정원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검찰만이 정보도 받고 뭐도 받고 해서 진짜 한 몸 안에서 다 벌어지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언론이 좀 너무 설레발치는 거긴 하지만 만약에 공수처가 이 사건을 갖고 뭔가 좀 잘못했을 경우에는 어느 쪽이든 공수처 폐지시킬 수도 있다. 그쵸. 예를 들면 정권 잡은 쪽에 불리한 정황을 내놓고 증거를 내놓거나 수사 결과를 내놓거나. 아니 그건 없으니까 못 내놓을 테고 이렇게 가다가 몰려가지고 윤석열이 무서워가지고 윤석열이 더 배워야 되겠다 그랬잖아요. 무슨 검찰 꼰대같이 그런 말을 한대. 근데 어쨌든 그래서 좀 기에 밀려서 뭔가 못해내면 큰일인데 제가요. 푸나님 네. 푸나님 지난주인가 지난주에 이 모든 뒤에 한동훈이 있다. 그거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이 자료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국회에서 나왔는데 언론이 이걸 주목을 안 해. 아무 이야기도 안 해. 예. 한번 들어볼까요? 예, 이건 정말 그 대정부 질문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정말 언론의 수준에 대해서 요새 한탄한 게 백혜련 의원이 대정부 질의를 했어요. 그 대정부 질의 내용 중에 무슨 뭐 손준성과 윤석열이 특수관계네 아니네 이런 거를 주로 화면에 내보냈잖아요. 그것도 물타기예요. 윤석열과 손준성이 개인적으로 특수관계이다 아니다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지. 하나의 가운데 누가 끼어 있으니까. 그것도 그렇고 관계가 중요한 거야. 법적 관계. 총장과 정보정책관은 어떤 일을 하는 데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공적으로. 그런데 특수관계 가지고 언론이 자꾸 내보내는 것도 물타기인데 백혜련 의원 질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였어요. 4월 1일 날 윤석열과 한동훈이 4월 1일 날 12번 통화한답니다. 예. 그리고 4월 2일 날 윤석열과 한동훈이 17회 통화를 했답니다. 예. 그리고 카톡방이 있었대요. 예. 그 카톡방에 누구누구 들어있었냐면 손준성,
한동훈 대검 대변인. 권순정. 예, 그 있었는데 예. 그 대변인이 카톡방에서 4월 1일 날 45회 카톡을 주고받았고요. 예. 4월 2일 날은 30회 카톡을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4월 3일 날 문제 아, 사주. 예. 그 문건들이 조성은에게 전달된 거, 그게 만들어지고 어쩌고 한 거죠. 4월 3일. 네, 그럼. 그래서 제가 푸나님이 뒤에 한동훈이 있다 이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백혜련 의원이 요것을 공개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공개를 한 거죠. 네. 예. 아니 윤석열 후보가 그 당시에 총장이 왜 업무상 라인에 있지도 않은 한동훈하고 이렇게 4월 1일 날 12번, 4월 2일 날 17번 통화합니까? 이런 경우는 무슨 일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때 한동훈이 아마 부산고검인가 이런 가 있을 네, 때죠. 네, 그러니까 네. 뭐 같은 서울중앙지검에 있던 시절도 아니고 네. 대검 총장으로 있을 때니까. 네. 그러니까 이건 범죄 모의 정황이 이제 쫙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네, 그래서 저는 언론이 이걸 주목하지 않는 게 이상해서 푸나님은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카톡 대화방 보세요. 들어있는 사람 손준성, 한동훈, 대검 대변인이 왜 같은 카톡방에 있습니까? 이것을 백혜련 의원이 폭로한 거죠. 예. 이거를 언론은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